생전 처음 겪는 일에 많은 이들은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현상에 대해 일본 학자가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홋카이도 지역의 공동화 현상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으며 향후 100년 뒤면 홋카이도를 바닷속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기현상이 점점 더 홋카이도 주변에 빈번해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홋카이도 주변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는 상황.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현상 파악은 물론 원인이 무엇인지도 함도 없다고 하는데요.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폭발음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밖을 나오자 보이는 것은 거대한 불기둥이었습니다. 숲 한가운데 위치한 곳에서 어림잡아 30m도 넘는 물기둥이 솟아오른 것이었죠. 사람들은 홀린 듯이 물기둥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죠. 위험물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마을 주민들은 재빨리 물러났고 전문가들을 불러 갑자기 조성한 물기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전문가들도 이례적인 현장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조사 결과 이 물기둥은 운전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냄새는 유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곳은 이 물기둥이 솟아오른 지 약 한 달이 지나도 물기둥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솟구치는 기세가 줄어들고 그 주변에 온천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물기둥은 처음에 강렬한 기세를 꺾지 않고 있죠. 일본 홋카이도 오션만베 마을에 위치한 이나리 신사에서 발생한 기와물기둥 현상은 일본 전역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주변에는 유명한 온천지대도 없었던 곳이기에 갑작스럽게 솟아나는 물기둥과 온천수는 주민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게다가 신사 앞에서 터진 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신사를 방문하는 것도 어려워 곤혹스러운 상황. 심지어 이곳을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천연가스도 같이 분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잘못하면 불이 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기 등으로 인한 소음 역시 마을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물기둥에서 나는 소음은 평균 55데시벨 수준. 도로의 일상적인 차량 소음이 숲속에서 계속 발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의 염려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갑작스러운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쿄의 지질학자는 물론이고 홋카이도 인근 지리학자도 이 같은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고 답하며 불안을 증폭시켰죠. 게다가 이 물기둥이 발생한 이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빛의 기둥이 발생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밤마다 빛의 기둥이 물기둥 주변에 생성되어 이 지역에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했죠. 게다가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 물개 중 여럿이 치솟으며 홋카이도는 두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라 할 수 있는 삿포로에서 살짝 떨어진 오타루시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앞바다에 갑작스럽게 물기둥들이 솟아난 곳의 마을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목격한 곳입니다. 계속해서 물줄기를 뿜어내지는 않고 몇 시간 안에 물기둥은 사라졌지만 단단한 줄기로 솟아오른 것과 다르게 대략 3개에서 5개의 물기둥이 발견되었죠. 이니 올해 8월 홋카이도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해 홋카이도 인근이 불안하다고 느낀 주민들은 이번 물기둥 역시 재앙의 전조라고 지적하며 홋카이도 이주의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광범위한 주제를 냈으나 결국 원인 불명이라는 단어로 끝맺음하며 원래 일본에서는 다양한 자연 활동이 활발하다는 분석만 내놓을 뿐이었죠. 그런데 최근 도심 싱크홀을 연구해온 도쿄대 구원 호레이구 교수가 이번 홋카이도 사태를 보고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말하며 놀라운 것들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홋카이도 대지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으며
이번에 벌어진 물기둥 사태는 홋카이도 대지가 가라앉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구아노 네이코 교수는 싱크홀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싱크홀 피해를 막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사람으로 이 분야에 있어 전문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이번 홋카이도 사건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물기둥이 싱크홀로 인해 주변 지대에 거대한 공동이 생겨났고 그 틈으로 온천수가 유입되면서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타루시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도 비슷한 경우로 꼽은 것인데요. 화산지대인 홋카이도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홋카이도는 유명한 화산지대이고 그 화산 퇴적물이 지금까지 누적되면서 지금의 지형을 만들었는데요. 홋카이도가 온천으로 유명하고 또 화산지대가 많은 덕분입니다. 과거 우산 화산이 대규모 폭발을 예고했을 때 주민들이 피할 정도로 대형 어선들이 몰려있어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홋카이도는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미루어 봤을 때 홋카이도 지대가 점점 지하로 가라앉으면서 싱크홀이 자연적으로 발생, 홋카이도가 지속적인 충격을 받아 가라앉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 곳입니다. 고아노 교수는 실험으로 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도심 싱크홀을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GPR의 실험을 홋카이도 특정 지대에서 실험한 결과 위험하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죠. GPR 실험이란 공동탐사, 레이더의 준말로 땅속의 레이더파를 주가에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 지하의 빈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후의 지대를 분석해본 결과 깜짝 놀랄 정도의 빈 공간들이 여럿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죠.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만약 이 싱크홀들이 규모가 커지고 지진과 화산 분출 등 강력한 충격들이 연이어 발생한다면 우리가 보는 홋카이도 디시는 100년이 지난 후에는 바다 속에서나 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우 교수는 과거 2016년에 벌어진 후쿠오카 하카타 신고의 사건을 언급하며 지진으로 인해 취약한 지대가 점점 갈라지면서 공동의 크기가 커지고 필연적으로 지표면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 위험도를 평가해 국가에서 이를 긴급 위기관리 차원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한 그는 홋카이도는 현재 위험도에 의해 근접 긴급 보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 정부는 올해 8월 지시만 했고 와 일본 해구에서 규모 9 수준의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 이를 시뮬레이션의 최악의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을 했다고 밝히며 이를 각 관공서에 배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공교롭게도 벌어진 이번 사건과 맞물려 현재 일본 정부가 대규모 지진, 특히 홋카이도 근방에 위치한 지시마 해군의 분출 가능성을 높게 진단하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홋카이도를 버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였죠. 일본 본토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지대라고 평가받았던 홋카이도도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도망쳐야 할 지옥인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일대를 우선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대처를 위해 전문가를 증원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보강도 들어간다는 발표를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는 일본 정부가 나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하공동이 설사 있다고 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일본 정부는 바라봤습니다. 그 근거로 과거 하카타 지역 싱크홀 발생 때 빠른 복구 작업으로 도시 시민들을 안심시켰다는 것을 내세웠죠. 그러나 이는 날린 공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싱크홀을 중심으로 2배 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 지대가 다시 가라앉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일본 정부는 긴급하게 추가 보수 공사에 나섰던 것입니다. 원인 파악보다는 문제를 덮는데 급급했던 태도가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죠. 일본이 또한 내세우는 것은 바로 AI 기소예요. 가와사키지 오로니컬 엔지니어링이 자랑하는 이 기술로 신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바라봤는데요. 사전에 싱크홀을 AI를 통해 발견하고
일본 정부가 이 지역의 원인을 조사지대 주변의 흙을 이용해 신고 매립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일정할 경우에만 가능한 기술일 뿐 대규모 공동의 발생 시 이를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기술은 어디까지나 겉만 감세일 뿐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닌 것이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이 안심할 수 없는 재난 대비 태세도 홋카이도는 물론 일본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신종 코로나에 걸린 다음 날 재택근무로 상황에 대비한다고 말을 꺼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재택근무에 들어갔지만 행동 방식이나 주변 내각을 대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TV하면서 기자를 실제 인간으로 여기는 행동에 많은 국민들은 관료들의 한심함을 질타했습니다. 디지털 후진국에 걸맞는 모습이라는 혹평은 물론이고 의정과 과거의 관습에 얽매인 일본 정부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홋카이도 일대를 둘러싼 지진의 전조와 심고일 현상은 지금보다도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홋카이도 주민들의 안전은 더욱 위험해진 상황. 과연 일본은 전례 없이 닥쳐오는 홋카이도 침몰 상황에 제대로 된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본 정부의 향후 대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